네, DR텍 결국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풀리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사우디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이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보로노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 AI 기업들이 시장이 밀릴 때 크게 빠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연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네, 보로노이 두 분 다 S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뭔가 바이오 쪽을 잘 안 보시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AI라는 좀 키워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요즘 AI 붙이면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섹터 쪽으로 봤을 때 개별적인 모멘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스토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 섹터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유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AI를 활용을 하면 타겟도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고 개발 기간이라든지 비용 이런 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AI 의료 쪽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했을 때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AI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 내일장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바이오로도 볼 수 있지만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로노이는 두 분 다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해상 풍력단지 건설하는 걸 최종 승인했다고 하죠.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CS 베어링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또 예스 주셨습니다. 기관이 지금 엄청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하반기도 좋다고 하던데. 그 베어링 같은 경우가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업체를 좀 교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3년 바인딩 계약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S 베어링이 이제 17, 18일 날 그 NDR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내용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2024년과 2026년도에 지금 3년 개념 공급 계약 내용이 IR제로 좀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업체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업체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통상 이렇게 바인딩 계약으로 베어링 업체들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베어링 쪽 쇼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CS 윈드와는 달리 주가 흐름도 지금 전혀 달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어링 쪽이 내년도에 그 실적 업사이드가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매출의 전망도 한 1,100억인데 내년도 한 2배 가까이 한 80% 정도 한 2,000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3,400억 정도까지도 매출이 좀 급성장하는 쪽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전망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풍력 쪽을 보신다고 하면은 CS 윈드는 하지 마시고요. 베어링만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4, 25, 26년까지는 대체로 실적이 가지성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좀 봤을 때는 풍력 쪽에서는 CS 베어링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풍력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방송에서 매수천 드린 종목이 요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터빈 자체가 그 원래 육상보다 해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 베어링도 단가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적 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CS 윈드보다는 베어링이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럼 내일은 뭘 사야 할까요?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클래시스가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 어떨까요?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국내 쪽에서의 수요라든지 해외 쪽의 수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봐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클래시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부장님의 종목이었던 삼양식품 저번에 리뷰했을 때 상한가 갔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늘렸다 좀 더 올라갔는데
뭐 수익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져가시면 5일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삼양식품이 제가 휴가 간 날 그 상한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원래는 제가 휴가 가면은 추천주가 급등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전 대신 2차전지 올라갈 거 기대했는데 2차전지는 빠지고 그 다른 서버 종목이 올라가는 그날 예. 이엠텍이랑 삼양식품 두 개가 이제 신고가 나왔는데요. 제 유튜브로 그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를 봤는데 라면과 전 세계 라면 탑 10을 모아가지고 대결을 했거든요. 1등이 신라면이었습니다. 그 신라면 블랙도 신라면 그냥 신라면이 가격이 더 싸가지고 가성비 좋다 해서 이겼는데 맛으로 그 전 세계의 입맛을 사람이 신라면인데 그건 농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농심도 지금 괜찮고요. 삼양식품도 그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워낙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라면 종목들은 해외 매출이 좋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향 좋은 것들을 보면 농심이랑 삼양식품 두 개는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이 내일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분이 직접 꼽으신 내일 시초가 공략주 바로 보여주시죠. 나노신소재와 드림시큐리티를 가져오셨습니다. 드림시큐리티, 과연 내일도 갈 수 있을지 언제까지 좀 보세요? 단기로 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굉장히 많고 특히 요즘 시장 자체가 테마주가 계속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내일도 양자컴퓨터 종목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로 보면은 차트상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충분히 동반해서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했거든요. 박스권 라인대 3,5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25%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양자 암호 관련했을 때 다만 중장기적으로 내용은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내용은 좋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장기적인 시안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6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한번 변동성 있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00원, 손절가는 3,300원 라인대에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테마로 떠오른 드림시큐리티의 승부수를 걸어주셨습니다. 목표가 4,6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환 부장님은 최근에 조용한 나노신소재를 또 다음 유망주로 보시네요. 뭐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요. 바닥권에 왔다고 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대주전자 재료가 리포트가 나온 거 보니까 보통 그 실리콘 응급제가 현재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랑 그 포르쉐 타이칸 두 종만 이제 채택됐는데 내년도에 7종 정도로 채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5배지 않습니까, 성장이? 근데 보통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는 그 CNT 도전제를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일 비화학 탄소 나노2를 동사가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노스볼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중벽 그 나노 탄소 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두껍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되게 얇게 한 줄로 되게 얇게 구성할 수 있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랑 또 밀착돼가지고 또 안정성이 있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나노 신소재 그 탄소 나노 튜브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나노 신소재의 그 탄소 나노 튜브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급성장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CNT 도전제가 지금 수요가 급증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캐파도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도 대주전제를 비해서 좀 많이 쌉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배수가 올해 기준으로 88배, 내년 기준으로 61배, 2025년 기준으로 34배 정도 되는데 저는 대략 한 50배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봐서 지난번 신고가가 21만 3천 원인데 이게 이제 그 40배 정도 주게 되면 20만 7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를 제가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50배를. 그런데 이제 증권사 목표가가 두 개인데 하나는 EPS가 6,000원대고 하나 3,000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EPS 중간으로 4,142원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면은
EPS가 2025년도에 6,000원이면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 3,000원대면은 이제 16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으로 20만 7천 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6,000원대 된다면 3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 실적 추정치를 보고 2025년도 정도까지는 이제 캐파를 증설했고 또 그 CNT 도전지의 특징은 양극재와 마찬가지로 ROIC가 높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회수가 빠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ROIC가 좀 빠르다, 좋다는 거를 봤을 때는 나노 신소재도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목표가 20만 7천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봤고요.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